자, 이번 시간에 법률의 종류를 본다 그랬죠. 법률의 종류는 그 속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냐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분류예요. 자,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들어있는 걸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는 다른 말로 일방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한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변동이 될 때 그 행위를 단독행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웁니다. 유언이 있고요.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의한. 왜 유언에 보면 내가 죽으면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유증입니다. 어쨌든 유언,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그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다음 동산 소유권 포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이란 건 뭐 노트북 이런 거잖아요. 그죠? 노트북, 분필, 책 이런 것들. 이런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건 그걸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앞으로 계속 봅니다. 추인이 뭔지, 상계가 뭔지, 공유지분의 포기가 뭔지, 취득시효 이익이 이게 포기가 뭔지 등등등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어. 그 상대방한테 이 단독행위를 해.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이 단독행위 한 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겨.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 단독행위는 행위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생긴다고 그랬죠. 따라서 함부로 못해요.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상대방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행위한 자의 일방적인 의도에 따라서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 중에서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미치는 영향이 일방적이고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두 번째가 나중에 민법총칙 마지막에 가면 조건기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싸잡아서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나중에 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원칙만 생각합니다. 예외는 나중에 뒤에서 다 나옵니다. 단독행위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